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개발 중인 가장 주목할 만한 차세대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현무7 미사일입니다. 이 무기체계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방어 능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으로서 국방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현무-7은 지금까지 공개된 그 어떤 한국산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정확하며 더 정교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선 현무-7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와 예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리즈인 현무2 차세대 모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무라는 이름은 한국 신화에서 북쪽 하늘을 지키는 신수의 이름으로 국방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현무-7은 단순한 방어 무기를 넘어 하이퍼소닉, 극초음속 기술과 스마트 탄두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현무-7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의 설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초음속 비행을 위한 외형이기 때문에 고온을 견디는 복합 소재와 열차팩 코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처럼 고정된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무-7은 중간 비행 단계에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글라이드 바디, 활공체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요격이 매우 어려워지며 사실상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현무5보다 더 크고 무거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최대 3000km 위 사거리의 9톤급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한국 최강의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무-7은 그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주요 전략 거점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무-7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추진력입니다. 기존 현무 시리즈는 고체 연료 기반의 엔진을 사용했지만 현무-7은 하이브리드 또는 2단계 추진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고체 연료 로켓으로 상승한 후 극초음속 글라이드 단계에서는 스크램레트 엔진으로 전환해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대기 중 산소를 활용해 연료를 연소시키는 구조로 기존 로켓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극초음속에서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이 스크램제트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소수의 첨단 무기 보유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주도로 이 기술을 연구 중이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도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인공지능 기반의 목표 식별 및 회피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성 기반의 실시간 유도 및 종말 단계에서의 회피 기동까지 가능한 스마트 미사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강력한 파괴력이 아니라 정밀하게 움직이고 상황에 맞게 자율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탄두 탑재 능력에 있어서도 현무-7은 매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폭탄두는 물론 지하벙커 파괴용 탄두, 전자기 펄스, EMP, 탄두까지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다탄두 분리형, MIRV 시스템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미사일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전략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술의 복잡성과 첨단 수준을 고려했을 때 미사일 1기당 약 1,500만 달러에서 최대 2,500만 달러까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스크램제트나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이 적용될 경우 열차폐 재료와 정밀 유도 시스템 등으로 인해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무기이긴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충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7위 발사 플랫폼으로는 이동식 발사 차량, TEL, 트랜스포터 에렉터 런처이 유력합니다. 이는 적의 선제 타격을 피하고 생존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TEL은 위성 감시를 피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향후에는 고정식 사일로 또는 해상 플랫폼에서의 운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무-7위 실전 배치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한국방위사업청
DAPA, 국방과학연구소, ED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언론 보도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르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시험 발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실전 배치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경이 유력하며 현재 개발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의 전략적 의미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략적 자산을 보유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나아가 향후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에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이 되었고 현무-7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들에게 수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무-7이 배치되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군사 균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 억제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발사 후 소분 내의 적의 핵심 타깃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능력입니다. 물론 현무-7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무기는 아닙니다. 이미 운용 중인 LSAM, 천공-II, KMSAM, 그리고 기존 현무 시리즈와 통합 운영되어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공격 시스템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무-7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 기술력과 전략적 의지를 상징하는 차세대 무기입니다. 외형, 추진, 유도, 탄도, 발사 플랫폼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려는 한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그 가격은 높을지 몰라도 그 전략적 가치는 단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해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과연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군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